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발표할 이 제품은 사실은 반도체나 이쪽 분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만,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저희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굉장히 좀 차별성 있는 제품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코어 이미징의 대표이사 김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코어 이미징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빼겠습니다. 저희 코어 이미징은 회사 이름이 이땐 고객의 핵심 가치, 즉 코어 밸류를 이미지화해서, 이미징 한다고 그러죠. 이미지화해서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어떤 그러한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2차전지 쪽에 대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서 일단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에게 제품을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살짝 거기에서 벗어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솔루션으로 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관심이 있어서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종래의 3D를 구현하는 기술을 구현 방식으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스테레오 비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F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라이트, 구조광을 이용한 3D를 영상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아레 간섭법 같은 그런 간섭법을 통해서 3D를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깊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술은 그 중에서 이 TOF에 대한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로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이저 V셀이라고 하는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레이저 빛을 발산시켜서, 물체로 발산시켜서 그 물체를 막고 다시 센서까지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나가는 속도와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즉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나누기 2분의 1입니다. 왕복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계산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각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TOF 방식이 기존의 스테레오 비전이나 스트럭처드 라이트 방식에 비해서 각각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스테레오 비전이나 스트럭처드 라이트에 비해서 TOF가 갖는 단점은 첫 번째 응답 시간입니다. 응답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3D 거리를 측정을 해낼 때, 계산해내는 때 걸리는 시간이 스테레오 비전이나 스트럭처럴 라이트에 비해서 대부분 비교적 빠릅니다. TOF 카메라가 레이저 빛이 물체를 막고 튀겨서 다시 반사돼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래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른 응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계산해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단순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조도 성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에 대해서 스트럭처럴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트 소스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빛을 어떤 라이트 소스를 쓰고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테레오 비전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요. 대신 TOF는 굉장히 그 특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장대가 레이저 파장대의 빛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 파장대의 빛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빛에 대한 어떤 간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TOF 카메라 방식이 3D 방식 빛에 의한 간섭은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명 변화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컴팩트성인데, 대부분 스트럭처 라이트나 스테레오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사람의 눈처럼, 좌우 눈처럼 일정 각도를 주어서 X축의 변화량을 가지고서 3D를 구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길거든요. 좌우로 긴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스트럭처 라이트는 외부의 그 빛을 이제 각도를 줘서 패턴을
뿌려주는, 아까 오전에도 뭐 메가페이지의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메가페이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제 일정한 패턴을 물체에 조사시켜서 그 패턴의 굴곡을 가지고서 3D를 측정을 해내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TF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카메라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 다음에 시야각도 기존의 스트로비전이나 스트럭처드 라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십니다. 이런 장점들이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3D 구현을 하는데 TF 카메라 기술이 이제 점차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인 차이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TF 카메라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뭐 쿠팡이나 롯데 CJ 뭐 이런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이제 택배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과로사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나라가 물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장 자동화들을 많이 구현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3D 기술이 많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3D 카메라 기술은 22년도 기준으로는 7.67억 달러였는데, 전 세계 시장이 2028년도에는 16억 달러로 확대가 급속도로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AGV라고 해서 이제 라인을 따라가는 그 무인 자동화된 어떤 그런 차량에서 AMR로 넘어가서, 요즘에는 아마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당 같은 거 하면 식당 서빙 로봇 같은 것도 이제 AMR인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해상도의 TF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거리, 그러니까 1m에서 1.5m 거리의 어떤 이물체가 탐지가 되면 회피를, 그때 가서 회피를 하면 되고,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해상도의 TF 카메라 센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물류 창고에서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이런 대형 물류 창고를 타겟으로 해서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TF 카메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현존하는 대부분의 TF 카메라들은 해상도가 640에 480, 최대가 640, 480, 즉 VJ급입니다. 0.4메가급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m에서 1.5m 사이의 초근거리에 대해서만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회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각 전 세계 해외 제조사들이 그에 맞는 TF 카메라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고해상도 TF 카메라를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이제 해외 제품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이제 저희가 탈피하고자 국내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있어서 기존의 TF 카메라는 렌즈하고 V셀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렌즈의 배율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FOV나 내가 원하는 워킹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FOV는 이제 측정하는 면적이고 워킹은 거리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전부 다 커버할 수, 렌즈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들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3D 카메라는 고해상도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40, 480 VJ 카메라보다 약 4배 정도 해상도가 우수한 1.3메가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1.3메가급 TF 카메라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TF 카메라를 만드는 많은 해외 제조사들이 있는데 1.3메가급 카메라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초로 만들었고요. 속도도 기존의 TF 카메라들은 60프레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가까운 오브젝트를 만났을 때 바로 회피하면 되고 저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빠른 고속으로 지나가는 물류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당 178프레임에서 빠른 3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정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국내 M사에서 만든 TF 카메라 같은 경우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의 정확도 측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측정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5m 거리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저희가 측정해봤을 때
빛의 간섭에 따라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2.5cm 정도의 오차가 나타났습니다. 즉 2% 이내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목표는 1% 이내입니다. 계속 컬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 특성은 V셀이라는 건데, 기존의 TOF 카메라는 최대 V셀 레이저 센서가, 레이저 조명이 최대 4개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4개가 있는데, 저희는 상하 좌우로 3개씩 해서 총 1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OF 카메라 대비해서 약 3배 정도의 광원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목적은 1.5m 이내의 근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거리, 여기서 한 8m, 10m 사이에 대형화된 공간에서 물체를 저희가 다중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렌즈도 거기에 맞는 FOV, 유저들이 각각 갖고 있는 FOV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율의 렌즈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C마운트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렌즈를 착탈식으로 유저가 바꿀 수 있게 해놨고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V셀 레이저도 더 많은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상하좌우로 각각 3개씩 그걸 또 각각 개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곳에 허용되는 거리하고 면적 대비해서 V셀과 렌즈를 유저 프렌들리하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표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종래 방식의 이거는 캐나다 엘사의 TOF 카메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VJ급 240, 480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 한 3배, 4배 정도 높은 해상도에 속도도 3배 정도 빠르고, V셀도 광원도 역시 3배 정도로 더 많이 있고요. 여기는 S마운트 일체형 렌즈를 갖고 있는 저희는 C마운트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국내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그런 대형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 자동화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5년 이내에 ROI 1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회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단순한 어떤 물체를 나르는 AGV, AMR을 뛰어넘어서 대형 물류창고에서는 지게차도 주행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인 자율 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게차에서 창고형으로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로딩하거나 언로딩 할 때, 아니면은 로봇이 물체를 팔레타이징하거나 디팔레타이징 할 때, 그때 물체의 정확한 거리까지 측정을 해서 로봇 핸들러가 가서 물체를 집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밀어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의 물체까지의 정확한 거리하고, 그다음에 그 물체의 정확한 무게중심이나 최적 부피의 중심점,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로봇이 정확하게 물체를 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줄임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어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무조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자동화함으로써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단기 목표로는 2년 이내에 10개의 제조업체라면 물류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데에서 POC를 완료해서 95% 이상의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단기 목표이고요. 중비 목표는 국내 TOF 카메라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저희가 차지하고, 5년 이상 됐을 때는 저희가 해외 시장에서 국내 3D TOF 솔루션의 1위를 차지하고 해외 매출 5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TOF 카메라를 이런 로봇이나 AMR, 이런 AGV 이런 데다만 저희가 판매를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판매를 한 실적이 있는데요. 빌리브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독거노인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되게 사람이 일정 연령대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데에 관련된 부품으로 이제 저희 카메라를 세대하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한 적이 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는 물류 자동을 만드는 BPK 전문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고해상도 저희 TOF 3D 카메라를 공급한 적이 있고요. LG CNS하고는 과거 1년 전에 이제 LG CNS가 이제 롯데택배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롯데택배의 대형 물류창고에 팔레타이징하거나 디팔레타이징 하는 분야에 저희 TOF 카메라 솔루션을 제안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메가급 TOF 카메라를 만든 사례가 저희가 처음이어서 특허를 국내에선 출원을 했고요. 이제 나아가서 해외 출원도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관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5m가 동작 거리인가요? 실제로는 10m까지 가능합니다. 5m, 10m면 주행용인지 아니면 매니플레이션용인지도 애매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라이더 시스템 가지고서 많이 이제 거리를 측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라이더 시스템은 물체가 그 거리 내에서 40m 거리 내까지 해서 물체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도로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그 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라이더 밑에 TOF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TOF 카메라를 속도가 178km에 빠르기 때문에 주행용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다가도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저희는 이제 대형 물류창고에 이렇게 자동화로 움직이는 지게차나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더라도 미리미리 이제 회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속으로 움직이더라도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행용에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렌즈 교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렌즈하고 빗셀하고 칼리브레이션은 유저가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캘리브레이션 툴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툴은 실제로 렌즈를 교체를 했을 때 그 원하는 실제 거리에서 돌아오는 결과값까지 허용 오차를 이제 2%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툴이 필요한데 캘리브레이션 툴까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에게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 드리면 쉽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